1차적으로 오늘 진행의 모든 부분은 녹화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회원들에 의해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녹화하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미래융합교육학회 21년 처음 이벤트 웨비나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사실 정기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이벤트 웨비나를 하게 되는 것은 제가 주말에 오늘 이 컨퍼런스의 제목인 이 키즈엔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키즈엔 외로 그래도 많은 프로그램을 상호작용으로 알고 활용하고 소개하고 왔었는데 키즈엔을 접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많은 잡다한 이러한 상호작용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퀴즈엔에 합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내가 답답했다. 이런 부분에 특히 기분이 좋았던 것은 우리 여기 박남기 교수님 계시지만 이 한국의 교육 K-에듀라고 하는 범위에 이제 외산 제품 조금 멀리 하자. 글로벌 이 사이트 이 외산도 좋지만 이제 우리의 교육을 글로벌로 좀 끄집어내자라고 하는 K-에듀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이제 있다고 하는 거 좀 빨리 알려서 우리 현장에 좀 적극적으로 쓰고 글로벌 시장에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을 좀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아침에 저랑 처음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그 강사 이사님하고. 근데도 오늘 개인적인 일이 있는데도 퇴근 조금 다른 때 미루고를 해드리겠다 하면서 또 감사한 것은 사실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교수님들이 쓰고 있지만 쓰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은 요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범위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요금 지불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홍보를 차원으로 우리 전국의 학회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조금 선물로 좀 주시고 21년도의 교육의 이 패러다임을 이제 상호작용 하이브리드의 상호작용의 퀴즈엔을 적극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학회 교수님들에 한해서는 이 6개월 동안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이 말씀까지 해줘서 오늘 엑셀을 돌렸고 현재 엑셀에 포함되신 모든 교수님들에게 교수님들 것을 현재 회사에 넘겼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제 열어주실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래융합교육학회 박희태 학회장님 오늘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갑작스럽게 준비된 시간이긴 한데 귀한 시간 내셔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또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우리 학회 다 식구들인데요. 오늘 이제 VIP 초청 교수님도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서 우리가 보고 계시겠지만 특히 이 교육의 한국의 현주소를 이제 아주 이제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우리 강주교대의 박남기 총장님이 현재 오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제가 이제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더니 좀 함께 하겠다. 그 염원은 결국 저하고 같은 염원입니다. 이 우수한 이 국내 프로그램을 이제 글로벌 세상에 조금 펼치고자 하는 우리 총장님의 어떤 염원도 함께 하고 있어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우리 총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닙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퀴즈엔을 좀 배워서 활용할까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까 오전에는 그 부산교육청의 복직교사, 중고등학교 복직교사 70명 대상 강연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퀴즈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국내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서 아마 여러분들이 익혀서 사용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우리 신 교수님만큼 강연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버금갈 정도로 강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기회 될 때마다 오늘 배워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시간보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회 교수님들의 소개는 뒤로 미루고 오늘 이제 학회 회원은 아니시지만 또 이 교육 혁신에 아주 힘을 가지고 계시는 두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인사 나누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상단에서부터 서일대학의 우리 한만용 교수님 잠시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한만영입니다. 오늘 퀴즈에 신종우 교수님한테 초청받은 한만영입니다. 배워서 남주지 않은 모토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만영 교수님의 닉네임은 이 한자 앞에 스마트를 붙였습니다. 스마트한 교수님입니다. 브랜드명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역시 서일대학의 이혜리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일대학의 이혜리자입니다. 두 번 정도 우리 신종우 교수님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너무 감명 깊게 듣고 항상 도전을 받게 됐는데 또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귀한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잘 배워서 비대면 시대에 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질 좋은 강의를 하도록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소개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우리 미래융합교육학회 오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농담이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박남기 총장님의 이제 같은 교육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는 우리 그 강주 여대 우리 임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광주여대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좋은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 이런 좋은 도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이런 기회를 제가 존경하는 박남기 팀장님 통해서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그래서 또 이 혁신의 시대에서 열심히 생존해서 학생들과 즐거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그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피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임 교수님은 우리 박남기 교수님의 이제 제자로서 글로벌 교육을 하셨고요. 특히 한국 교육의 우리 교수님의 딜을 조금 이제 이렇게 이어가자라고 하는 취지로 우리 교수님이 열심히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주 가서 뵀을 때 이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거의 모든 다 우리 식구들인데요. 하나 부탁은 밑에 지금 사진 켜고 계신 교수님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식구들이니까요. 얼굴 노출해서 얼굴 보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오프닝에 앞서 서로 인사를 나눴고요. 오늘 이 퀴즈엔 사실 이사님이 오늘 우리 학회에 이렇게 많은 선물과 함께 또 이런 이벤트에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결했다. 하는 거. 연결했다. 해보셔요. 그래요. 고마워요. 잘 네. 배우시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네. 예. 아유 저런. 네. 들어가세요. 지금 이분은 진주에 계신 교수님이라서요. 조금 시끄럽습니다. 홍영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디오 좀 꺼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퀴즈엔 우리 이사님 정식 오늘 이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오디오 켜셔도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렇게 궁금하신 거 바로바로 이렇게 여쭤봐 주셔도 되고요. 오늘 이렇게 뭐 서 교수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뭐 오늘 이게 1시간 남짓해서 이렇게 퀴즈엔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교수님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데요. 저는 이제 퀴즈엔을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주식회사 소프트엔의 이제 정신훈 이사라고 하고요. 퀴즈엔 전체 사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학교에 잠깐 있었었어요. 예, 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 평생교육원장으로 잠깐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이렇게 좀 뭐 다른 개인 사업도 하다가 이제 소프트엔이라는 회사에 들어오게 됐고요. 지금 퀴즈에는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작년 1월에 이제 베타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만 나이로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서비스인데요. 구글 애널리틱스 기준으로 방문자가 지난 12월 달에 이제 약 1,000만 명이 넘었어요. 넘어서 이렇게 주로 이제 초중고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해주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선생님들 많이 쓰는 이제 패들릿 기능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능도 퀴즈연에 이제 녹여보고자 해가지고 업데이트 된 지가 한 1개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로 한국형 카웃이라고 불리는 이제 퀴즈 만드는 법, 이제 진행하는 법 위주로 이제 좀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제 패들릿 기능을 이제 보드라고 하는데, 뭐 일명 뭐 퀴젠 보드 뭐 이렇게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퀴젠 보드 같은 경우는 뭐 기능이 아주 단순합니다. 예, 뭐 수업에 활용하시기는 굉장히 좋지만, 뭐 패들릿도 이제 쉬워서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간단하기 때문에 보드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질의응답 시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요. 중간중간에 혹시나 이제 퀴즈는 쓰셨던 교수님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쓰시다가 이제 궁금하셨던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여쭤봐 주셔도 됩니다. 뭐 마이크 켜줘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제 인사 마치고 이제 퀴즈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행은 퀴즈엔 사이트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한번 퀴즈를 풀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설명드리다가 교수님들이 이제 참여자가 돼서 참여한 퀴즈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이게 지금 원격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표현으로 이제 실시간 원격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카웃은 실시간 원격 모드가 없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참여자 화면 쪽에서 그 진행자 화면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참여자 화면에는 이제 답변 선택 화면만 나오기 때문에 원격 모드로 이제 진행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원격 모드라는 게 있어서 뭐 반드시 이제 줌 화면 공유나 이게 없더라도 뭐 교수님들 PC든 아니면 이제 핸드폰으로 퀴즈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 참여 결과가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퀴즈 이벤트를 통해서 그 순위에 드시는 5분의 교수님께는 또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습 결과 뭐 이런 거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뭐 다시 마이크를 좀 넘길까 합니다. 일단 제가 좀 퀴즈엔 그 화면 공유해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유되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제 모니터가 이렇게 좀 위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은 이게 시선이 카메라를 안 향할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시는 사이트가 이제 quizen.show라는 도메인을 가진 이제 퀴즈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1년여간의 이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요 밑에 보시면 한 88만 개의 퀴즈, 퀴즈는 다 선생님들이 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퀴즈가 쌓여 있고 현장에서 이제 실시간 플레이 이제 퀴즈 진행이나 아니면 미션 모드라고 해서 과제 형태로 이렇게 학습에 활용된 경우가 약 한 20만 번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실시간 수업도 괜찮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를 내주는 식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원격 비대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에듀테크 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웃을 알고 계신 교수님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또는 이제 멘티미터도 이제 써보신 교수님들 계실 텐데요.
카웃하고 멘치미터를 실제로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카웃 멘치미터를 알고 계시면 퀴즈에는 게다가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예, 쉬울 거라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회원가입은 사이트 상에 이제 로그인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회원가입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아이디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받는 정보는 이제 아이디로 쓰실 이메일 계정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개인 정보는 회원가입에 필요가 없고, 회원가입은 이제 제작자 또는 진행자이신 이제 교수님들께서 웹을 통해서 이제 퀴즈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신 과정이에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참여자,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이제 회원가입이나 전용 앱 설치 없이 퀴즈 참여가 다 가능하고요. 학습 이력도 이제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메일을 이제 아이디로 쓰시고 추후에 이제 프로필명이나 이런 닉네임은 이제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제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는 퀴즈 쇼를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마이 쇼라는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에 활용하실 쇼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마이쇼에 작성된 쇼가 안 보이실 거고요. 새로 이제 쇼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요 위에 보시면 쇼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쇼 만들기를 누르면 저희가 그 시스템 상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썸네일 이미지, 이제 캐릭터를 이용한 이미지가 있고, 직접 그 쇼에 이제 타이틀 이미지를 이제 로컬에서 이제 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미지 하나 선택을 하시고 퀴즈 제목을 알쓸신잡 워크샵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쇼는 이제 별도의 이제 카테고리를 만드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전체로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쇼가 많아지시게 되면 주제나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별이나 그 교수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디렉토리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쇼가 많아지시면 활용하시면 되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공개 비공개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쇼를 공개해 놓으시거나 비공개를 해 놓으시거나 상관없이 쇼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만들어 놓으신 쇼를 동료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보시고 재편집하거나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로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제 비공개 이렇게 교수님들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간 넌센스 퀴즈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특히나 이제 기업에서 또 쓰시는 쇼 같은 경우는 비공개 설정을 해 놓으시면 퀴즈앤 사이트 내에서 어디에도 노출이 되진 않습니다. 게임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로 하고 태그를 이렇게 2개를 집어넣으면 기본적인 쇼의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태그는 그 말씀드렸던 이제 공개된 쇼를 이제 검색할 때 사용되는 이제 일종의 해시태그 검색 태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누르시면 일단 이제 그 타이틀로 잡으신 알쓸신잡 워크샵에 대한 이제 쇼 껍데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편집 화면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돼요. 편집 화면이 이제 퀴즈N의 핵심인데, 편집 화면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혹시 아까 이제 언급드린 이제 멘치미터를 이제 사용해 보신 교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멘치미터 UI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카운 UI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편집 화면은 이제 멘치미터 UI라고 보시면 되고, 멘치미터를 모르시더라도 안내되는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퀴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샘플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내용이 없는 빈 슬라이드가 하나 생기시고요. 우측에 있는 타입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퀴즈엔에서 우측에 있는 요 타입이라는 게 퀴즈엔에서 제공하는 이제 문제 10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형을 선택을 하면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이죠. 프레임이 이제 설정이 되면서 실제적인 문제 편집은 요 우측 메뉴에 있는 요 내용, 이쪽 라인을 통해서 다 편집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형을 이제 타입을 선택하시고 문제는 오늘은 며칠일까요? 1월 며칠일까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입력하시면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중앙 화면에서 이렇게 다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문제 넣고 이미지가 필요하시면 이미지를 넣으셔도 되고요. 유튜브 링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이제 링크를 가져오시면 유튜브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유튜브로 퀴즈에 이제 보조 자료로 쓰시겠다라고 하면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필수값은 아니어서 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18일이죠. 그래서 17일, 18일, 9일, 20일. 객관식 선택형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까지 가능하고요. 필수는 2가지 이상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답을 체크해 주세요에 이렇게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한 문제 출제가 끝난 거예요. 객관식 그 선택형 문제가 끝난 거고 요 밑에 보시면 코멘트라는 선생님 이제 그 실제로 쇼를 만들어 놓고 이제 진행하실 때는 노출이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그냥 문제 출제 의도나 아니면 출처 같은 거를 그냥 메모해 놓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진행하면 참여자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요 부분을 이제 정답 해설을 위한 피드백 입력란으로 이제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이제 그 타입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코멘트는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시간 제한은 카우셀 문제를 풀 때 또는 멘치미터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이제 흐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5초부터 4분까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주시고요. 또는 이제 영상이 포함됐다 그러면 영상 그 유튜브 영상 시청 시간까지 이제 고려해가지고 조금 길게 주시는 거고. 실제로 요 시간을 설정하시게 되면 퀴즈엔의 이제 점수 배점 방식이 이제 이게 게임 요소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당 1000점을 받게 되시는데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맞으시면 기본 500점을 드리고요. 나머지 500점이 빨리 제출하는 시간 가점으로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적인 요소 또는 이제 좀 스피디한 퀴즈를 원하시는 경우는 시간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싫고 좀 절대평가 위주로 정답이 맞고 틀렸고 위주로 이제 진행하시려면 시간 제한 없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맞으면 1000점, 틀리면 0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 사용 옵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점수를 쓰시죠. 점수를 이제 써서 이렇게 실시간 랭킹을 이제 놓고 이제 게임의 재미를 이제 높이시는데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한 넌센스로 이렇게 분위기 좀 띄운다. 실제 이제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점수 사용 안함으로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점수 사용하는 거는 이제 실제 이제 그 누적 결과에 포함이 되는 이제 점수가 부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옆에 있는 2배 점수는 더블 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퀴즈 막판에 또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점수가 2배짜리인 보너스 점수도 이제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옵션은 대부분 그 정도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장문형이 있어요. 뭐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장문형을 누르시면 지금 이제 미디어를 삽입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지면서 조금 더 긴 지문의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문형으로 가면 이제 문제 출제가 이제 150자까지 가능하고요. 75자까지 이제 문제가 들어가고요. 장문형 같은 경우는 15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세요. 예,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화면 UI 상에 글자 수 제한은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긴 지문을 할 때는 장문형으로 문제를 이제 길게 주셔도 된다. 라고 이제 설명드리고요. 나머지는 타입만 다를 뿐 옵션 설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택형을 하나 이제 만드셨으니까 다른 타입을 하나 제가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잠깐만요, 이사님. 네. 네, 여기서 조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그 이미지하고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 있는데 네. 이 유튜브 영상의 URL을 우리가 이제 붙일 때 유튜브에서 어느 구역만 그 권역만 권역만 플레이 할 수가 있나요? 지금은 아직 지원을 못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몇 초부터 몇 초, 뭐 저희가 뭐 그 기술적으로 이제 크랍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크랍 기능은 추후에 업데이트 될 겁니다. 네, 현재는 왜냐하면 이 유튜브에 이제 좀 긴 영상을 여기다가 문제 풀이식을 올리면, 네. 예, 그게 되돌아가는 시간이 이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느 맞아요. 영역만 맞습니다. 홀딩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이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금 단문이 아닌 장문형에서 지금 보니까 장문형으로 선택할 때는 이미지하고 유튜브에 이 업로드 코너가 없어지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웹은 조금 화면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는데, 모바일 UI죠. 예, 모바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긴 지문이 들어가면, 그러고 이제 가독성을 이제 유지시키려 그러면, 네네. 네, 그런 이제 선택사항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네. 이제 한 문제를 출제하고 나서 이제 퀴즈를 더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서기훈 선생님께서도 그 유튜브에서 이제 소개시켜 주셨던 이렇게 복사. 그러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마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복사하듯이 이 복사 아이콘을 누르면 똑같이 문제가 복사가 되고요. 문제 입력 내용도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만 바꾸시면 되겠죠. 내일은 며칠일까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문제만 바꾸시면 되는 형태로 이제 추가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밑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페이지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플러스 페이지를 누르면 아무 내용이 없는 빈 슬라이드가 들어가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이제 구성하듯이 똑같이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 방법은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조금 모자라요. 아니면 이제 학교는 어차피 그 표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를 꽤 선생님들이 많이 올려놓으시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유를 많이 해놔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쇼를 누르시면 이미 퀴즈엔에 올라와 있는 공개된 쇼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관련된 문제를 내고 싶어 라고 하면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쇼도 나오고요. 좌측에 우측에 보면 이렇게 쇼에 이제 출제된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뭐 쇼가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서 통째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좌측 영역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시면 통으로 들어오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문제 하나만 가져오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지금 퀴즈 1번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퀴즈 1번만 누르시고 이제 닫으시면 이렇게 편집 화면에 공유되어 있는 그 퀴즈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쇼를 통째로 가져오시면 뭐 몇십 문제가 됐던 통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제 옮겨 놓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퀴즈를 추가하는 방법은 크게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기 질문이 있는데 제가 좀 더 기초적인 질문 아까 놓쳐서
네네. 이 미디어에서 이미지 등록이나 유튜브 링크 이걸 갖다가 지금 문제를 출제할 때 사용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네네, 필요하면요. 지금 보시는 수학 문제에 이제 수학 지문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이제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고요. 올라가 있는 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이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미지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으신데 이미지를 사용하면 이제 퀴즈가 풍성해지는 거죠. 예.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이사님, 네, 그 유튜브 영상 링크 말씀하신 중에 네네. 그러면 이렇게 잘리기 쉽지 않다 그러면 내가 보관하고 있는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로컬 영상은 네.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카웃도 이제 유튜브 링크만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네. 사업적인 원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퀴즈인이 크면 이제 로컬도 지원을 해드려야죠. 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옵션이나 이제 퀴즈 저작 방법은 대동소이. 잠깐만요, 이사님. 최 교수님 그러한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링크하고자 하는 유튜브에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 번거롭지만 편집해서 그 타임라인만 아주 짧게 이 쇼폼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현재 그래서 다시 유튜브에 올리고 그 링크 불러온다 이거죠? 그렇죠.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타입을 좀 설명드릴게요. 예, 선택형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잘 아시는 객관식, 사지선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OX는 이렇게 이제 그냥 OX 이렇게 이제 박혀서 보입니다. 박혀서 보이고 나머지 문제를 입력하고 이미지 등록하고 정답 체크만 O냐 X냐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제 시간 설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단답형도 문제 내시고 참여자가 이제 단답형으로 15자 이내로 이렇게 답변을 적으실 수 있는 거예요.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 정답도 가능하고요. 복수 선택이 가능하고요. 단답형 경우는 이제 복수 정답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앤서에 이렇게 물음표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퀴즈엔이 정답이에요. 근데 한글로 퀴즈엔을 쓸 수도 있고 뭐 영문으로 퀴즈엔을 쓰실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정답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글로 퀴즈엔, 그다음에 쉼표로 구분하고 영문 퀴즈엔 이렇게 써주시면 입력을 해주시면 한글이 입력됐을 때도 아니면 영문이 입력됐을 때도 정답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사님. 그 중에 네. 이제 우리 만약에 서울의 이 서울특별시 네. 이게 원래 지금 답인데 우리 학생들은 서울시라고도 쓸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답이 이렇게 이제 유사성에서 두 가지 정도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경우가 이제 복수 정답 방금 설명드린 복수 정답인데 오케이, 네. 서울특별시, 콤마 서울시 서울시. 이렇게 해놓으시면 서울특별시도 정답, 서울시도 정답입니다. 이 복수 답변은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쉼표로 구분하시면 제한은 없습니다. 오케이, 네네. 쉼표 뒤에 스페이스 있나요, 없나요? 스페이스는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그 스페이스,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틀려서 그 복수 정답시예요? 네. 그냥 쉼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띄어쓰기 안 해도. 네. 네네. 띄어쓰기는 저희가 자동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띄어쓰기가 포함된 정답 같은 경우에 단답형은 그 뭐 띄어쓰기가 틀렸다고 해서 오답으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순서 완성형은 이제 카웃에서 보면 뭐 예전에는 점불, 뭐 지금은 퍼즐 이렇게 이제 불리는 문제 타입인데요. 4가지의 선택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4가지의 선택지를 넣고 정답을 순서대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참여자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하면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거든요. 뭐 해제하면서 다시 이제 순서를 정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순서 완성형은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완성형. 이렇게 뭐 단어 I love you too 뭐 이렇게 줘가지고 뭐 순서대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역사나 뭐 사건 위주 일대기 같은 경우에 뭐 먼저 일어난 사건 순서를 쓰시오. 뭐 때로는 이제 넌센스로 뭐 인기 순위대로 뭐 나열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타입이 이제 순서 완성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성 퀴즈는 뭐 주어진 예시 뭐 이렇게 초성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넣고 앤서란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초성을 먼저 넣고 정답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초성을 주는 겁니다. 네, 초성을 예시로 주고 정답을 홍길동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이제 퀴즈예요. 그래서 초성 퀴즈는 그야말로 이제 그 한국형 퀴즈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님, 네. 그 초성 퀴즈에서 우리 속담 퀴즈처럼 긴 문장도 되나요? 초성으로? 네, 가능합니다. 네. 뭐 드라마명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띄어쓰기까지 가능하거든요. 뭐 호랑이에게 뭐 물려가도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네. 오케이. 짱구는 못 말려. 네. 뭐 보통 이제 노래 제목, 뭐 드라마명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내시더라고요. 네. 토론형은 이제 그 정답형이 없는 유형이라고 저희는 이제 유형을 분류하는데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요 밑에 있는 옵션에 이제 점수 사용을 해 놓으시면 그 답변을 제출하면 점수가 이제 배점되는 형태고요. 사실은 뭐 정답인 토론은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주제를 하나 주고 참여자들은 이제 의견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토론형이기 때문에 의견을 좀 길게 쓰실 수 있으세요. 참여자들이 150자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문형은 잠깐만요. 이 부분을 질문 코너나 학습의 요점 정리 코너로 이 토론 이 형식을 써도 되나요? 네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론형을 놓고 뭐 오늘 수업에 대한 뭐 소감을 쓰세요. 뭐 이런 식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론에 대한 시간 설정을 뭐 1분을 줬어요. 그러면 1분이 지나게 되면 진행자 화면에 각각 그 참여자들의 의견이 일종의 이제 포스트잇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상세 화면에서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서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네, 진행자 화면에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설문은 선택형하고 비슷한데 그냥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형은 뭐 정답이 있으니까 뭐 맞았다 틀렸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설문형으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비율이 1번 몇 프로 비율, 2번 몇 프로 비율 이렇게 이제 나오는 퀴즈 형태고요. 여기 조금 독특한 게 이제 영상형이라고 있어요. 그 영상형은 지금 미리 보기에 보시면 영상 하나만 꽉 채워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넣어 볼게요. 이렇게 영상을 하나 넣어 놓으시게 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영상 시간이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퀴즈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수업 자료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실시간일 때는 뭐 영상을 틀어주는 용도, 좀 큰 화면으로 이제 틀어주는 용도로 이제 쓰실 수 있는데, 요 영상형이 추가된 이유는 그 아까도 나왔지만 뭐 LMS나 아니면 요 쇼를 나중에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로 제시했을 때 실제 이 영상을 봤는지에 대한 진도 체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쇼를 진행하다가 영상형의 퀴즈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영상에 대한
시청 시간이 학습 이력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뭐 717초 중에 이제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넘어가면 시청 시간으로 잡히지 않고 실제 플레이된 시청 시간만 학습 이력으로 남아서 그 진도율로 체크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초중고 선생님들께서도 그 뭐 이학습터나 이제 EBS 클래스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시했는데 이제 진도율을 체크 못하는 플랫폼들이 꽤 있어서 요청했던 이제 기능이라서 저희가 이제 영상형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빼놨습니다. 아까 토론에서 네. 그 질문을 올리면은 이렇게 포스트잇 형태로 그 진행자 화면에만 나타나나요? 학생들도 볼 수 있나요? 실시간 플레이 같은 경우는 진행자 화면에서 나타나는 게 기본 전제고요. 네, 진행자 화면을 통해서 모든 의견을 받는 게 이제 전제고요. 그 미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제 토론 결과 값을 이제 미리 들어온 게 있으면 다른 분들의 이제 토론 의견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게 하려면 미션은 어떻게 수행해야 돼요? 이따가 이제 미션은 이제 제가 따로 있나요? 드릴 텐데, 예, 실시간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행자 화면을 모든 참여자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은 다 취합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다른 의견들을 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 부분 그 피드백 부분은 이제 요 퀴즈엔에서는 조금 그 이제 퀴즈 쇼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고요. 이제 피드백을 이제 다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는 보드 기능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실시간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패들릿 보드 기능을 이제 주로 쓰시는 게 이제 조금 편하실 거고요. 예, 요거는 이제 뭐 과제에서 그냥 이게 뭐 토론 과제가 이제 좀 주어졌다거나 그럴 때 이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채팅방에 채팅을 올렸는데요. 네. 동영상 시간은 유튜브 기준으로 했을 때 30분이나 50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시간 제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영상형에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 다른 퀴즈에도 이제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시간 제한은 없는데 영상을 그냥 계속 보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상 시간이 아주 길게 되면 저희도 이제 실시간 이제 접속을 기준으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접속 세션이 끊길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활동 없이 30분이 지난다거나 이러면 서버에서 이제 세션을 자동으로 끊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영상은 이제 뭐 권장은 안 하는데 활동을 하면서 뭐 영상을 보는 거다라고 하면 뭐 시간 제한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몇 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나요? 퀴즈엔에서 15분 정도나 20분이요? 학습 자료요? 네, 학습 자료. 학습 자료는 30분 내가 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그럼 올리면 체크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네네, 다 됩니다. 네. 긴 것도 체크는 돼요. 네. 안 끊어지고 체크가 되는 게 30분 정도 된다. 기본적으로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있을 때는 세션을 끊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모바일 참여 같은 경우에 핸드폰을 이제 놓고 그대로 보면 이렇게 뭐 화면 잠금 화면이나 이렇게 절전 모드로 넘어가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일 경우는 세션이 튕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이사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거 받고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교수님이 올린 건데 아까 선택형 답안에 이제 사지선다행이라고 했는데 네. 그 오지선다행, 이렇게 좀 더 넘어갈 수 있나 여쭤봅니다. 오지선다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게 일부 이제 퀴즐렛이나 뭐 국내 띵크벨 같은 경우는 오지선다까지 가능해요. 이제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모바일 UI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못 보여드렸는데 선택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답변에도 이미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잠깐만요. 답변에 이미지를 이렇게 넣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초등 저학년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답변에 이제 이미지를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답변에 이미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텍스트하고 함께. 근데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오지선다가 되면 이렇게 표현이 조금 어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오지선다는 이제 표현을 안 하는 걸로 정책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초중고는 모르지만 대학에서의 각종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학과에서는 거의 네네네. 국가고시의 이 문항이 오지선다이거든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뭐 형성평가도 거의 오지선다가 많은데요. 네,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뭐 딱딱한 학습보다는 학습 효과를 이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이제 게임으로 이게 좀 풀고자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런 좀 가볍게.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질문은 뭐냐면 학생이 타이핑 말고 직접 전자펜, 즉 마우스 등으로 직접 입력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힘듭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영상을 보다가 튕기면 시청 시간은 기록이 되지 않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미션, 그러니까 그 세션 튕김 영상은 이따가 이제 진행하는 그 모드에 보시면 이제 실시간하고 이제 미션 모드라고 해서 이제 과제 모드가 있는데, 과제 모드에서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이슈이시고요. 실시간일 때 이렇게 해당이 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형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실시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영상형 자체는 이제 뭐 진행자하고 참여자 쪽에서 이제 같이 뿌려지고, 실시간 현장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자 화면에서만 이제 영상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시간은 이슈가 없다고 보셔도, 그 미션은 이슈가 없고, 실시간은 실시간 이제 원격 플레이일 때, 네네. 뭐 영상이 너무 길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실시간을 하시면서 이렇게 30분 이상 영상을 계속 보고 있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혜리자 교수님의 질문인데요. 교수자만 로그인하고 학생들은 별도 회원 가입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의 진도를 체크하려면 학생들의 학번이나 이름을 입력하는 안이 있을까요? 네, 아니면 시험에 대한 정답 체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자는 회원 가입이 필요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활용하시냐 그러면 이따가 이제 해보시면 아는데, 실시간을 접속하거나 미션을 접속하시면 닉네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세요. 근데 이제 닉네임 문구를 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번 이름 순으로 뭐 닉네임을 설정하세요, 이런 안내 문구를 미션에서는 설정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인 안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름하고 뭐 핸드폰 번호를 치고 들어오세요. 뭐 그래야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학습 이력 구분이 되니까요. 그렇게 입력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이렇게 또 하나가 정답 체크는 어떤 의미실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학생의 이력, 이력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같아요. 예, 학생들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웹에서 또는 엑셀 다운로드로 이제 다 가능하니까 이따가 한번 제가 선생님도 직접 참여하신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좀 이따 진행하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네. 뭐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서 미리 또 말씀드릴게요. 뭐 퀴즈엔이나 이미지 이제 사이트 상의 이미지를 쓰실 때는 용량 설정이 있습니다. 오메가 이상은 이제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는 이제 오메가 이하 이미지가 이제 좀 필요하고, 뭐 JPG, PNG, 뭐 GIF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움직이는 GIF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썸네일 추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타입에서 마지막이 이제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워드 클라우드는 이제 그 단답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이제 참여자들한테 그 답변을 뭐 2개를 받을 거냐 3개를 받을 거나 뭐 이런 옵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뭐 인기 있는 교수님 3분을 쓰세요.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뭐 교수님이 이제 많이 나오면 이렇게 크게 보이는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최종 결과가 이제 취합되는 모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퀴즈는 아닌데 요 설명 타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 타입은 그야말로 설명 페이지이시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내고 퀴즈 다음에 설명 슬라이드를 이제 위치를 시켜가지고 퀴즈에 대한 정답 해설용으로 쓰실 수 있고요. 또는 맨 위로 올려서 쇼의 첫 번째에 그 인트로로 활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미지나 영상 등이 다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그 지금 뭐 연수 같은 경우도 맨 위에 설명을 놓고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아니면 뭐 연수를 진행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나 인트로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라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퀴즈는 한 문제인데요. 그 설명 타임만 막 뭐 몇십 페이지를 넣어서 거의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예,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제 설명 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설명은 여기 이제 타이틀에 이렇게 쭉 집어넣으시면 뭐 앞선 문제의 정답은 뭐뭐뭐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 넣으실 수도 있고, 설명에 있는 코멘트는 앞서 퀴즈에 있는 코멘트하고는 다르게 노출이 되는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을 뭐 안중근 의사는 뭐 블라블라블라 이래서 길게 또 설명을 위아래로 넣어 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트로나 뭐 퀴즈 피드백 또는 이제 마무리 페이지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퀴즈 편집은 뭐 거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이제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뭐 퀴즈를 이제 해서 순서 정하셔서 이제 OK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편집하는 과정에 이렇게 그 예를 들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든 편집 내용은 자동 저장이 되는데 필수값이 빠졌을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에 느낌표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슬라이드는 완성이 안 된 슬라이드라서 실제로 빠져나오셔도 게임 진행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쇼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가 뜨면서 다시 편집 화면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오셔서 슬라이드 우측 상단에 있는 느낌표 슬라이드를 찾으셔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내용이 빠졌구나 라고 해서 이제 추가 입력을 해 주시면 느낌표가 조금 있으면 사라지시게 되세요. 자동 저장되니까. 예, 이렇게 느낌표가 사라지면 쇼가 다 완성이 되고, 이렇게 OK 누르셔서 빠져나오셔도 되고요. 바로 그냥 실시간 하셔도 되고요. 프리뷰는 그 진행자하고 참여자 화면을 같이 보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에 큰 화면이 실시간 시에 이제 그 진행자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는 게 참여자 화면이라고 해서 그 문제 출제가 제대로 됐는지, 정답이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를 한번 체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행하면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되면 이렇게 OK를 누르시고 나오시면 쇼 만들기가 완성됐다 이러면서 방금 제작한 퀴즈가 하나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선생님 직접 한번 풀어 보실게요. 자, 지금 이제 문제를 다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으면 다음번에 해야 되는 게 진행 모드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실시간을 하시든지 미션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쇼를 만드셨다 그러면 요 쇼 진행하실 쇼를 선택을 하시고요. 좌측에 보면 플레이나 미션 버튼이 보이십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요. 그래서 플레이는요. 이따가 이제 교수님들하고 할 게 실시간 원격 플레이인데요. 예, 그러니까 원격 상황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교수님들 핸드폰에 문제하고 답변이 다 보이는 UI예요. 그래서 원격에서도 무리 없이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뭐 강의실에 이제 현장에 모여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일부러 참여자의 화면에 문제를 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유도된 룩업 유도 설계인데요. 참여자는 이제 문제가 보이지 않고 진행자 화면에서만 문제가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시간 현장 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간혹 강의실이 넓거나 아니면 눈 나쁜 아이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모니터가 작거나 이럴 경우. 그럴 경우에는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참여자 화면에 문제하고 답변이 다 나오는 실시간 원격 플레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옵션은 이제 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뭐 아이들이 이렇게 뭐 가끔 상처받을까봐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랭킹 화면을 비노출하실 수도 있고요. 답변 노출이라는 거는 이제 실시간 현장 플레이에서 아까 참여자 화면에는 이제 선택지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답변, 그러니까 답변으로 제시된 텍스트까지는 보여주자라고 할 때는 요거를 켜주시면 되고요. 배경음악은 뭐 끄고 켜는 건데 실시간 원격 플레이 때는 배경음악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좀 전에도 잠깐 뭐 배경음이 흘렀지만 줌이나 유튜브 상에서 이제 얘기하는 음성하고 배경음이 이제 같이 나오면 굉장히 좀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호불호가 있는데 이렇게 뭐 꺼주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요. 제출하기 버튼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요거를 이제 사용하시지 않으면 답변을 선택하면 바로 정답 제출이 되어 버려요. 근데 제출하기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제출하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를 때까지 정답 수정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자동 이동은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설정된 시간에 따라서 뭐 5초, 5초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하는데 뭐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피드백 설명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많이 쓰이지는 않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을 하기 전에 미션 모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요 쇼가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아이들 이제 숙제로 주고 싶은 거예요. 과제로 주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이제 미션을 누르시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쇼의 주제는 이제 사회 과목의 뭐 우리 고장 알아보기인데 과제는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렇게 과제 학습 이력을 따로 집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션은 여러 개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쇼가 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뭐 1교시 수강반 과제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이제 집어넣고 기간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어요. 맥스 한 달까지 이제 선택하실 수 있고 뭐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미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만 미션에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접속 URL은 사전 배포가 가능한데 사전에 들어오시면 퀴즈를 풀 수 없고요. 종료 시간이 딱 끝나면 심지어 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점으로 과제는 제출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딱 설정된 시간만큼만 풀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아까 말씀하셨던 참여자들의 닉네임을 이제 설정하는 안내 문구인데 보통은 학번 이름으로 하시죠, 그죠? 네. 학번과 이름으로 입력하세요. 뭐 예. 뭐 111111 홍길동 이런 식으로 예시를 주시면 요 문구가 닉네임 입력할 때 안내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참여를 하고 요대로 참여 안 하면 과제 한글로 인정 못해. 그러면 이제 말 잘 들어요. 네.
미션도 옵션이 있어요. 미션도 옵션이 있는데 사실은 로그인을 해서 미션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한 옵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회원가입 절차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쓰시고요. 미션은 이제 혼자 푸는 거잖아요. 이제 실시간 하는 대로 이제 진행자의 그 컨트롤에 따라서 또는 이제 시간 설정된 퀴즈별로 이제 설정된 시간에 따라 푸는데 미션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이제 퀴즈에 시간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미션을 끼면 전체 시간을 해제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옵션으로 있는 거고 미션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풀 수 있게, 그러니까 학습 이력이 계속 갱신되는 거죠. 그렇게 재도전 옵션을 주실 수도 있고 랭킹하면 빈 노출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션이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소소한 건데 여기 이제 작성해 놓은 쇼를 보시면 여기 공유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공유라는 메뉴를 통해서 여기 혼자 풀어보기 URL이 있거든요. 이 URL을 복사해서 공유를 하면 무한 반복해서 닉네임 입력 절차도 없이 풀어볼 수는 있는데 학습 이력은 안 남는 이제 모드예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블로그를 하신다거나 유튜브에 불특정 다수로 이제 문제를 그냥 이렇게 출제해 놓으시면 굳이 학습 이력을 받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요 URL을 공유해 주시면 톡방이든 유튜브 댓글창이든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제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 보실까요? 좀 지루하시죠? 상품이 있다 그랬죠? 상품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어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 카웃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기존의 교수님들이 만들었던 슬라이드를 삽입해서 문제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을 수가 있는데 네. 네, 그 기능은 없나요? 그 기능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편집 화면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플러스 쇼 있죠. 네. 플러스 쇼를 누르시면 선생님이 이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공개된 쇼나 문제를. 그래서 아까 이제 수학했으니까 역사다라고 하시면 역사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좌측에 있는 게 쇼 단위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네. 각자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PPT. 네. PPT를 슬라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슬라이드 삽입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 생겼죠, 카웃에. 네. 네, 맞아요. 네, 그럼 됐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미지 질문이 등록은 어떻게 다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 낼 때 이미지 등록하고 슬라이드를 넣는 거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 낼 때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올려서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네.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내보내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미지화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삽입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카웃에 보면 이제 슬라이드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좀 고급 유료 기능인데요. 그 기능은 아직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또 엑셀 양식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다량의 문제를 한 번에 이제 임포트 한다든가 출력하는 이제 익스포트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지는 한 장밖에 안 들어가지는 건가요? 한 문제에 이제 한 개가 들어가지는 거고요. 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미지가 여러 개 필요하신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 슬라이드 있잖아요. 설명 슬라이드를 이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 유튜브만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근데 그 추후에 저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구글 드라이브에 내가 영상을 있는 거를 공유를 해서 그 사이트를 연결해서 될 수 있는 추후에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렇죠. 로컬 업로드나 아니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링크
까지 네, 연동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런 범위는 이제 우리가 많이 써주면 자연적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네네. 야, 교수님들 대부분 지금 질문하시는 게 1년여 동안 뭐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비슷하게 이제 요청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반영이 된 거고, 저희도 최대한 네, 대부분의 요청 사항들을 이제 업데이트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지 뭐 네네.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자, 그렇게. 그다음에 이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배영주 교수님의 질문, 공유한 학생이 중간에 문제 풀기를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 풀기를 그만두고 싶다는 게 미션 모드인 경우일까요? 미션 모드는 그냥 빠져나오셔도 되고요. 예, 그냥 빠져나오시면 그때까지만 그 학습 이력이 남고 마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접속 세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때 다시 재접속을 하시면 그 다음 문제부터 이제 연결되어서 다시 학습 이력이 남고요. 네, 지금 그 밑에 또 이제 그 동일 교수님의 질문인데, 네. 우리가 이제 점수에 조금 낮은 학습 목표에 낮은 점수로 받았는데 재도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아까 미션에서. 그랬을 때 이제 재도전에서 점수를 100점을 맞았어요. 네. 이랬을 때 여러 번 다수의 재도전으로 100점이 왔을 때 여기에 이제 몇 번 정도 재도전으로 점수를 올렸는지에 대한 확인 가능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재도전 기록 확인은 아마 그 의미신 것 같은데요. 그 재도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기존 학습 이력은 사라진다는 안내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네네. 최종적인 학습 이력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앞에 학습 이력은 사라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몇 번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마지막 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저희 이제 민환 교수 프로필 가지고 우리 학회원님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미션을 그 처음에 이제 뭐 한 3개 맞추신 분, 4개 맞추신 분이 재도전해서 다 맞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순위는 계속 틀려요. 이 틀리죠. 순위의 차별성은 지금 스피드인가요? 어느 것이 더 앞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재도전 했을 때는 마지막 학습 이력을 남기 때문에 정답을 만약에 이제 외우고 계시면 그 빨리 또 제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점점 높아지는데 시간 설정이 되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답 시에는 이제 그 한 문제당 무조건 1000점인데요. 정답 시에는 기본 500점은 정답이라고 해서 드리고 나머지 500점은 시간이 설정된 그 시간에 반비례해서 빨리 제출하면 높은 가점을 500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999점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요.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 제출을 했다 이러면 500 몇 점 받으시는 거예요. 정답일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맥락은 이해가 하는데 재도전에서 점수가 다 100점이 많아요. 네. 많은데 거기에 순위가 나눠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 순위를 나눠주는 제일 키가 스피드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맞췄는데 순위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 가점에 따라서 랭킹이 바뀌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미션은 그 제가 참여한 시점 이후에 다른 또 미션 참여자가 있을 수 있어서 최종 순위는 계속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미션을 참여했을 때 나오는 자기의 랭킹은 자기 앞서 참여한 사람 플러스 자기의 그 참여자 수 안에서의 랭킹인 거고요. 최종 네. 랭킹은 이제 뭐 내일까지다 이러면 내일까지 참여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네. 네, 이사님 또 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측에 몇 가지 퀴즈가 또 있는데요. 이거 네. 잠깐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요? 예,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네네네. 재도전 기록도 교수전 확인이 가능한가요? 조금 전에 말씀한 거고요. 네. 나홀로 풀기 하다가 계속 유지하기 힘들 때 그것도 했고요. 재도전 시 최상의 점수가 기록되었으면 하는 제한, 뭔가 뭐 이 리밋을 좀 걸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네네. 이런 범위. 네. 자, 예, 나머지는 예,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앞에 설명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카웃에서도 보면 문제를 다 풀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 네. 재도전 우리 아니, 재도전이 아니라 재도전은 전체를 다 푸는 거고요. 내가 문제를 10문제 중에서 7개만 맞고 3개를 틀렸으면 3개 틀린 거를 다시 풀 수 있는 기능이 그 있어요. 부분만 네네. 네, 그것도 최근에 지금 아까 설명하신 거죠? 설명 안 드렸는데 음, 현재 퀴즈에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아, 네,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준비한 퀴즈가 있는데요. 네, 그거 한번 실시간 원격 플레이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품이 있습니다. 네, 상품이 이 있으니까. 상품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허받은 다이어리를 아, 네, 5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직 30분 다 계시죠?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줌연수 알쓸 신잡이라고 제가 쇼를 선택했고요. 여기 가서 플레이를 누르고 실시간 원격 플레이로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경음악 끄고 플레이를 누르면 이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요 지금 URL하고 핀 번호는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뭐 선생님들 웹으로 하셔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PC는 크롬 브라우저 권장입니다. 그다음에 핸드폰은 뭐 기본 브라우저 다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qgn.show/p로 들어오시고요. 핀 번호 24698입니다. 원래는 이게 뽕짝뽕짝 이렇게 배경음이 나오는데 제가 껐어요. 네.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교수님들 거기에 많이들 오디오를 하시니까. 켜놓으니까 실제 진행자의 음성하고 겹쳐서 진행자의 네네, 음성이 잘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끄고 하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격할 때는 실시간 현장일 때는 이제 배경음 켜놓으셔도 상관없는데요. 네네. 원격할 때는 이제 좀 꺼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푸실 문제는 10문제고요. 이게 상식 문제 위주예요. 근데 그 교수님들 생각에서 제가 난이도 높은 문제로 저희가 이사님 테스트를 지금 여기 해봤는데요. 참여자 명단이 가운데 보이는데 네, 이거 순서적으로 계속 지금 뒤에 붙이기가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네네. 나.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네. 네. 저희가 이게 그 사내 워크숍에서도 풀었던 문제고 초, 중고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이렇게 풀었던 문제인데요. 정답률이 전체 정답률이 한 20% 나오는 문제들. 아니 너무 어려우면 열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야 뭐 되는데. 상품이 있으니까요. 네. 네네. 캐릭터 고맙습니다. 캐릭터는 저희가 이제 제휴해서 혹시 경기도 계시는 교수님 계시면 아마 보셨을 건데 경기 버스나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캐릭터고요. 네, 스푸키즈라고 영화도 있어요. 국내에서 제작한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제휴해와서 이제 저희 퀴즈엔의 마스코트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들어오셨거든요. 네, 이사님. 시작해볼까요? 아니, 여기서 화면 보다가 이 퀴즈 참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퀴즈 N으로 들어가셔야죠. 네네네. 핸드폰으로? 네네, 핸드폰으로 데스크톱? 네이버 브라우저 하나 여셔가지고요. 네, qgn.show/p를 일단 도메인에 쳐주시고요. URL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핀 번호를 넣으라 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24698이 이렇게 치시고 또 치시면 닉네임 쳐라라고 나올 겁니다. 최 교수님 이런 경우는 학습자들에게 처음에 이 지금 퀴즈앤 쇼 이 URL을 즐겨찾기 해놓으라고 하면 좋아요. 다음번에 할 때 그래야 되겠네. 막 얘들 이게 안 치게 하고 그냥 즐겨찾기해서 누르면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뭐 활용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특수교사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요. 특수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숫자 입력도 사실 힘든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URL 치고 핀 번호 넣고 요 과정도 조금 힘들어해서 뭐 이게 뭐 알려드리진 않는데요. quiznshop/p /핀 번호 해서 링크를 그냥 주면 그 접속해서 들어오면 바로 닉네임 창으로 들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캐릭터를 참가자가 선택해서 네. 들어올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더. 네네, 그런 요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잔데 남자 캐릭터로 돼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경우 있죠. 네. 네. 현재는 랜덤하게 지금 이제 뿌려지고 있는 거고요. 네. 양해해 주세요. 이제 곧 바꿀게요. 네. 얼른 하세요. 지금 들어오시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은 나중에 진행자 화면에 핀 번호가 나타나거든요. 그 핀 번호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혹시나 세션이 끊기신 분들도 핀 번호를 가지고 같은 닉네임으로 다시 접속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 TVN 프로그램 중에 알쓸신작 줄임말인데요. 네, 어떤 걸까요? 시간 내에 답변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지금 15분밖에 안 하셨어요. 찍어주세요. 이런 거 약해요, 우리. 요건 그냥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2명 받았어. 두 분 맞추셨어요. 저도 우리 학교에 1번이라고 했어요. 저도 이러시면 안 1번. 됩니다. 이게 다 소문납니다, 오늘. 진짜. 교수님들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영원 교수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음 문제 갈게요. 제가 이 쇼는 특별한 이렇게 뭐 설명이나 이렇게 그 설명 페이지를 넣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알아두면 쓸데없는이었어요, 의미가. 자, 두 분 맞추셨으니까 일단 유리하게 출발하시는 거고요. 퀴즈에는 요게 이제 정답 화면이 뭐야. 네, 교수님 맞췄다고 지금 큰 소리 쳤고만. 문제별로 랭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은 2번 문제에 대한 랭킹만. 그래서 마지막에 누적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카웃은 누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쯤 넘어가면 포기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제 좀 바꿨습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영상 속 나오는 인사춤의 이름. 이 춤의 이름. 진짜 이런 거 약한데. 이 문제는 제가 그 워크샵 때 네, 이 춤을 추기 위해서 문제를 냈어요. 저 이 춤 출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잘 맞출 것 같아요. 의외로 약합니다. 네.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약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분 지금 27분 하셨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제출 현황이세요. 네. 아직 4분 안 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이 짧아요. 빨리 내주셔야 됩니다. 이건 영상이 있어서 이제 시간이 조금 긴 거고요.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답변을 제출 안 하시면 학습 이력에 이제 무응답이라고 이제 이력이 남아요. 몇 분 못 맞추셨네요. 춤 이름은 온나나 댄스고요. 오나나 댄스라고도 합니다. 오나나 댄스인데 오나나나 이러는 댄스인데 우리말로 이제 온나나 댄스라고 하는 댄스였어요. 그래도 이제 4분 맞추셨으니까. 쓸데없는 거를 많이 하는 사람이네. 자, 이제 미술 문제입니다. 네. OX 간단하죠. 야간 순찰이라는 작품인데요. 실제 배경이 야간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 네. 배경은 한낮이다.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배경이 발에서 이렇게 좀 까맣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최고의 정답률을 보이셨어요. 못 보시던 교수님들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5분까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아시죠? 피카츄 모델의 동물은 요게 이제 시간 배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또 빨리 답변하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요 동물의 귀를 보시면 됩니다. 귀를. 이미 늦었죠? 네. 토끼입니다. 세양토끼라는 토끼가 실제로 있대요. 네. 교수님들 너무 어려워요. 이지영 교수님 오디오 꺼주세요. 평균 정답률 20%짜리예요. 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릴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알려진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여기에 큰 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경우는 확대도 돼요. 예, 이미지나 영상이 들어갔을 때는 예, 많이 맞추셨네요. 입술에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설입니다. 설. 예, 요거는 뭐 정설은 아니고요. 예. 바로 넘어갈게요. 예. 요거는 넌센스는 아닌데요. 이제 사실인데 예, 그냥 재미로. 여기에 소림사 있잖아요. 이미지에 소림사는 있어요. 예.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소름 정답입니다. 네. 이진숙 교수님이신가요? 네. 본부장님 아니시죠? 네. 제 시골의 교수님이십니다. 요거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예. 리트머스 포카리 스웨트는 어떤 성질일까요? 알카리성 음료. 알카리성하고 염기성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예. 저희를 너무 무식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예. 뭐 과학생도 다 틀리셨어요. 예. 이따가 국어 문제도 나오는데요. 예. 실제 선생님들도 다 틀리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예. 몸에 들어갔을 때 이제 좀 뭐 그렇게 알칼리성 이온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였다 그러더라고요. 2배입니다. 2배. 점수 2배. 보너스 문제. 국어 문제. 내후년은 몇 년 뒤를 뜻하는 말일까? 한때 정답률 0% 나왔던 문제입니다. 내후년. 상식 파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맞추셨어요. 예. 네네. 대부분 2년 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내년 1년 뒤, 그 다음에 후년 2년 뒤, 내후년 3년 뒤. 명확합니다. 요거는. 예. 3년 뒤가 맞습니다. 보너스 점수는 커요. 예. 만용 교수님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파리는 요거는 그냥 찍어주세요. 네, 여기 벌에 보면 여기 조그맣게 붙어있는 요 초파리 같은 녀석 있죠. 이 파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제출해주세요. 네. 제일 많은 분이 맞추셨습니다. 네, 금강산 불청객 파리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점수 2배예요. 트로피의 어원은
참여자가 다 안 풀어도요. 시간이 끝나면 이제 문제는 마감이 됩니다. 네, 마감이 되고 뭐 낮죠 정답률이. 아 이게 뭐 이렇게 패배한 진영에 가서 이렇게 끝발 꽂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주주의 패배자 같아요. 교수님들 이렇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분이라고 하셔도 나중에 또 달라 그러셔서 이렇게 아니 여기다 어려우니까 좀 힌트도 좀 넣어주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힌트. 아, 그 부분은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 대한 랭킹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을 누르면 최종 랭킹이 나와요. 이거는 10번 문제에 대한 랭킹이고요. 자, 최종 랭킹입니다. 우배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스마트한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일찍 오신 분들이 점수가 높으신 거예요. 5분한테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랭킹 더보기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전체 랭킹을 보실 수 있어요. 보여주지 마세요. 5위까지만 보고요. 10위 이하로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안 보고 싶어요. 희마와리 교수님, 이미숙 교수님까지. 나중에 저 신종 교수님 연락처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네. 제가 6위까지 드리겠습니다. 6위까지. 화면에 6위까지 나오셨으니까. 10위까지 주시면 안 될까요? 10위까지. 10위까지 주셔야지. 10위까지 드릴게요. 와. 대신에 저 신 교수님한테 그 주소 주세요. 10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10위까지 공개해 주세요. 와, 10위까지. 그 밑으로 살짝만 갔다 올게요. 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퀴즈 푸셨고요. 이렇게 이제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닫고 나오시면 되고. 아이고, 닫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순위가 안 좋으면 카웃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절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구나라는 거를. 아까 그 옵션 중에 랭킹 비노출 있잖아요. 그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제 푸셨잖아요. 뭐 아까 10위까지 드릴게요. 10위까지 드리는데 같이 풀어본 이유가 학습 이력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레이나 미션은 학습 이력이 쌓이거든요. 학습 이력이 쌓이는데 학습 이력은 이제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깥 페이지로 오셔서 이렇게 쇼 진행 결과를 누르시면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학습 이력이 다 쌓여 있습니다. 뭐 플레이만으로 볼 수도 있고 미션만 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플레이로 쌓여 있고 여기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랭킹 나오고요. 정답 현황이라고 해서 1번 문제의 정답률, 2번 문제의 정답률, 난이도가 어떤 문제가 제일 높았구나, 내가 어떤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야겠구나 이런 건 이제 아실 수 있고, 종합 현황은 그야말로 이제 로 데이터가 웹화면으로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트로피 받으셨고요. 10분까지 뭐 몇 문제 못 맞춰도 회 문제 맞추셔서도 10위 안에 드셨네요. 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요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로 데이터까지 엑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한 번 더 하시죠. 질문 있어요. 다 네네. 틀렸는데도 순위가 높은 건 뭐죠? 설마 그럴까요? 앞에 5문제까지만 보이는 것 같아요. 공동 29위입니다. 앞에 5문제만 보이니까 그렇구나. 네네네.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질문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넘기시면 6문제, 7문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엑셀로 자료를 받으시면 이렇게 전체 정답률 20%보다 좀 작게 나오셨어요. 그다음에 랭킹, 이제 각 문제별 이제 개인별 현황, 문제별 현황, 로 데이터까지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접속 IP나 이런 것들도 다 잡혀요. 참여 시간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간혹 이렇게 왜 선생님들께 안 좋은 얘기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단답형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잡혀갔습니다. 한 3명 잡혀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 이력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하나 안 보여드렸던 게 이제 공유였는데요. 예. 미션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하고 이제 설정하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미션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URL이나 핀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URL을 보통은 요 두 가지를 같이 공유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헷갈리고요. 핀 번호를 주면 이제 아까 뭐 quiz.show/p로 들어오셔야 되는 이제 단계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요 URL을 그냥 복사해서 공유하시면 돼요. 그 URL 끝에 보시면 요 핀 번호 6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URL이라서 요거만 복사해서 공유하시면 과제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외부 링크나 이학습터의 이제 외부 링크 또는 이제 대학 LMS 뭐 게시판 과제 게시판에 외부 링크로 이제 올려주시면 과제 공유도 되고 미션을 풀면 실시간 풀었듯이 학습 이력은 동일하게 남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쇼 찾아보기라고 있잖아요. 요게 선생님들이 공유해 놓으신 쇼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검색을 하셔서 로그인이 되어 계시다 그러면 자기 계정으로 아예 쇼를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아까 편집 화면에서 문제별로 가져가는 거 말고 그냥 여기에서 나 가져갈래 라고 하면 여기 복사하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계정으로 그냥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쇼 찾아보기 메뉴를 이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보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드는 뭐 그야말로 패들릿이에요. 패들릿 기능인데 똑같아요. 이렇게 이미지 선택, 썸네일 이미지 선택하고 보드 제목하고 설명 넣고 뭐 보드를 만들어 보아요. 뭐 설명 넣고 검색 태그 2개 넣으시고 이제 보드에는 이제 닉네임 사용함 안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닉네임을 사용하게 되면 닉네임을 무조건 넣고 들어오셔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패들릿도 이제 보통은 이제 익명으로 들어와서 뭐 그냥 제목에 이제 닉네임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닉네임을 치고 들어오면 좀 안 좋은 게 세션이 끊기면 자기 닉네임으로 다시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뭐 닉네임을 치고 다른 닉네임으로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생겨서 가급적이면 뭐 대부분은 닉네임 사용 안 하면 그대로 놓고 뭐 공개 비공개만 이제 설정해서 이렇게 등록 누르시면 이제 보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시고요. 보드가 만들어지면 이제 사용하실 담벼락 또는 그룹형 요 템플릿은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패들릿이나 뭐 이렇게 다른 뭐 디지털 화이트보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템플릿을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으로 선택해서 뭐 글을 쓰면 뭐 포스팅은 동일합니다.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고 링크를 뭐 유튜브 링크를 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등록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포스팅이 되는 과정이고 조금 재미있는 것은 뭐 이제 저희 이제 퀴즈엔의 보드 기능이 이제 녹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뭐 보드를 통해서 과제를 내실 수도 있어요. 오늘의 과제라고 해서 과제 풀어주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퀴즈쇼를 만약에 만들어 놓으셨으면 여기에 쇼라는 게 있어서 만드신 쇼를 검색해서 또는 이제 만드신 미션을 검색해서 플러스를 누르시면 보드에 과제가 얹혀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션 URL, 보드 URL 따로 주실 필요 없이 보드에 미션을 올려놓고 그냥 보드에 그 제출되어 있는 미션을 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드에 이제 포스팅 글쓰기로 뭐 작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패들릿에는 없는데 이제 페이지 추가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펼쳐보시면 이제 한 페이지인데 구글 젠보드 같은 경우가 이제 페이지가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1페이지는 담벼락으로 구성하고 2페이지는 그룹형으로 구성하셔서 한 번의 수업에 한 개의 보드를 가지고 2개의 주제로 수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별 이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글쓰기나 뭐 그룹형의 그룹을 추가해서 이제 뭐 2반은 여기에 의견을 쓰고 여기에는 뭐 일반이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패들릿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URL은 요 위에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URL을 복사해서 이제 공유하시면 접근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공유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보드 상태를 진행 중으로 해 놓으셔야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이나 종료된 보드는 그냥 의견이 마감됐거나 아직 오픈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해 놓고 URL을 이제 복사하시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 보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교수님들 이제 한번 글 써보시라고요. 하나 만들어 놨어요. 채팅방에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뭐 핸드폰이든 뭐 웹이든 없으시니까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한번 글 써보시면 여기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 이제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은 새해 소망을 뭐 3가지 써주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채팅방 보고 계신가요? 채팅방에 올려드렸습니다. 보드 주소를. 네,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이제 뭐 그 이미지, 영상, 링크, 뭐 쇼, 뭐 다 가능하시고요. 뭐 댓글, 라이크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마음에 드는 포스팅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지사항으로 뭐 이게 보배 교수님의 포스팅을 제가 이제 위치를 고정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아이콘 중에 요 핀 고정을 누르시면 요 앞으로 가서 이제 위치가 고정되게 되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소소한 기능으로 이렇게 좀 질문 중에 작성 중인 것 상태로 비공개로 완료 후 공개로 가는 방법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작성 중인 거는 그냥 진행 중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상태값에 여기 대기 중이라고 바꾸지 않으시면 대기 중으로 처음부터 이제 생성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작성하신 다음에 공개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보드 설정의 공개 비공개는 그 나중에 이제 보드가 쌓이면 특정 보드를 이제 공개할 방들이 이제 따로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저희가 미리 받아놓는 설정 정보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비공개 설정을 하셨다 그래서 참여자가 뭐 참여를 못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느냐 뭐 그 부분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드 설명드렸고요. 2월 달쯤에는 템플릿이 하나 더 보드에 추가가 될 거예요. 뭐 교수님들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좀 큰 애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도 방탈출은 좋아하잖아요. 이제
초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탈출 컨텐츠들이 되게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대부분 이제 국은 설문지 같은 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뭐 그냥 틀리면 뭐 1페이지로 다시 보내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계신데 그조차도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아이들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퀴즈엔에서 이제 방탈출 템플릿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2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시면 이제 페이지 추가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쭉쭉쭉 추가해 가지고 단계별로 정답을 입력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템플릿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게 이제 일명 방탈출이죠. 방탈출 퀴즈는 조금 커다란 이제 뭐 그 포스팅으로 이미지나 뭐 영상을 넣고 이제 퀴즈 이제 문제는 이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고 정답 입력란이 밑에 있어서 정답을 넣어야지만 설정한 페이지, 그러니까 정답 시에는 몇 페이지, 오답 시에는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도 가능하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2월 달에 이제 추가될 거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대략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공유 조금 꺼주실까요? 네네. 네, 일단 우리 그 이사님 오늘 예정이 없던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벤트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그럽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기민 교수님은 아무 표정이 없는데 그러고 계시면 안 되죠. 이사님 하나 질문 하나 될까요? 네, 잠깐만요. 네, 이길민 교수님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디오 켜시고. 오디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쪽에 그냥 일단 참관하는 거 하고요. 천천히 배우겠습니다. 이문영 교수님한테 배우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네, 어느 교수님 질문이셨죠? 질문. 네, 최 교수님. 이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그 퀴즈 풀 때요. 배경음악을 내 임의로 이렇게 바꾸거나 깔 수도 있나요? 배경음을 켜고 끌 수는 있는데요. 네. 배경음 아까 이제 질문 중에 이제 바꿀 수 있나요?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좀 뭐 시즌별로 바꾸나 그런 기능도 이제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설정된 배경음이 한 6가지, 7가지 정도 되고요. 그게 랜덤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 아까 미리 보기에서 네. 이제 실제 스크린에 띄어서 가상으로 이제 모니터 여기 스마트폰에서 한번 체크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이제 저의 스마트폰도 같이 입력을 해서 모니터하고 같이 한번 체크도 될 수 있는지. 미리 보기는 그냥 저희 플랫폼 상에서 나오는 미리 보기라서 네. 그렇게는 힘들고요. 그냥 실시간 플레이 눌러 놓으시고 핸드폰으로 참여하면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으세요. 횟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네네. 네, 그냥 그렇게 뭐 저도 테스트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네. 잠깐만요. 제가 그 하나 공유를 할 텐데요. 잠깐만요. 혹시 네이버 회사하고 관련이 있나요? 네? 네이버하고 관련은 네이버하고 관련 없습니다. 네, 지금 잠깐만 우리 교수님 한번 보시면 아침에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려드렸던 저의 이제 민환 교수 프로필을 지금 진행 결과를 이렇게 한번 보면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재도전해서 다시 체크가 됐는데 순위가 나눠진 부분이 왜 이렇게 차별화되는지를 이제 이 아까 타임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프리 클래스와 인 클래스, 애프터 클래스에서 아주 다양하게 10개 우리가 아까 이 형식의 이 요소로 문제를 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했던 것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미처 이제 계정 신청해 놓고 오늘 기타 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고 아직 혹시 오늘 참여했지만 저에게 이메일 계정을 주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이메일 그리고 소속, 조남 그리고 전화번호에서 개인톡 주시면 우리 여기 이사님한테 더 부탁을 드려서 우리 참여하신 교수님들에게는 6개월 동안 이번 1학기에 교육의 이 소통의 수업을 우리 미래교육학회 교수님들이 먼저 선도하자라고 하는 취지에 우리 이사님이 큰 특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시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설명 못 드렸는데 아까 네. 신 교수님께 계정하고 뭐 이렇게 받았는데요. 비밀번호 설정 관계가 있어서 회원 가입은 직접 해주셔야 돼요. 계정 인증까지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관리자 조치를 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이사님이 업무가 바쁘신 분이니까 이 계정 취득하는 게 뭐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글 문서에 올렸던 이메일 계정으로 계정 취득을 다 좀 해주시면 내일 오전 중으로 일괄 이제 이 프로 버전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열어드리는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총 이렇게 아주 급하게 이벤트를 진행해서 41분이 들어오셨는데 사실 한 분도 안 나가시고 이렇게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미래융합교육학회 우리 박희태 학회장님이 이번 이벤트에 많이 또 공을 들이셨고요. 이 준비에 이제 우리 사무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문영 교수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올렸던 우리 한국 교육의 이 혁신의 이 전도사라고 할까요? 우리 강주교대의 박남기 총장님이 끝까지 같이 참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박남기 총장님 오늘 총평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스템을 보니까 특히 아까 초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데서 보기가 어려운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서 좋고요. 여러 가지 걸 한데 모아놔서 저희들이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료다가 보니까 이 유료일 경우에 뭐 이제 초중등학교는 학교에서 아마 이거 사용료를 지불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서 교수님들이 안내를 하면 얼마나 활용을 하실 수 있으려나 이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기업 계정은 좀 가격 정책이 조금 다르고요. 학교, 뭐 선생님, 뭐 심지어 저희가 이제 공익 목적의 이제 교육기관이나 이제 소속 강사님들도 이제 다 선생님 계정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월 9,900원, 연 99,000원, 뭐 이렇게 유료 가격 정책이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시면 1개월간 무료 체험으로 유료 계정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 힘드시면 이제 또 메일 계정을 달리 하셔서 이렇게 몇 개월씩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뭐 다들 있으시죠. 뭐 패들릿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셔서 실제로 퀴즈엔도 그렇게 또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뭐 하셔도 되고 가능하면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이제 국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뭐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거의 100%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받아들이고 있어서 예. 예, 이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6개월에 이 큰 선물을 주셨고 6개월 동안 우리 이제 총장님이 염려하시는 교수자들의 이 여러 가지 상황 이 부분 1학기에 우리가 이런 이제 선물만 받고 활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 좀 활용해서 어찌됐든 이번 2021년도 한국 교육 특히 이 대면 비대면 있는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 미래융합교육학회가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적극 써줘서
이제 2학기 때 또 좋은 일을 또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멀리 보고 어찌됐든 K-에듀라고 하는 범위는 우리의 프로그램을 이제 무료 버전도 좋겠지만 사실 조금 같이 할 때 이제 계속적인 이 개발로 한국의 교육이 글로벌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해야 되지만 한 분만 더 초대하고 이제 학회장님 오늘 폐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년 퇴임을 하시고요. 우리 세명대학의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는 우리 최승국 교수님이 사실 정년을 하셨는데도 요즘 이 교수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왜 정년하신 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이 교수법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지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장님부터 우리 또 이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전 세명대학교 그 정년퇴직한 최승국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다른 나라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마침 다른 나라의 자문 교수로 지금 예약이 돼 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락다운도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퀴즈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이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만약 기회가 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승국 교수님 정년하셨지만 사실 이제 글로벌 국가에 가서 한국의 교육을 다시 접목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큰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이제 후배 교수로서 또 기담도 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저에게 이 계정 취득에 대한 이메일 주시지 않는 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사실 1시간 예정됐습니다만은 거의 2시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이제 누구나 쉽게 사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영어 버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먼저 영어 버전에서 이게 불편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의 글로, 우리의 버전으로 우리의 교육을 상호작용으로 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회장님 마지막 폐회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이 모든 부분은 종료 레코딩해서 오늘 제가 편집 잠깐 해서 다시 우리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회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퀴즈엔 이사님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남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신문 이사입니다. 예, 끝나면 저에게 명함을 제가 받아서요. 우리 단톡으로 네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남도 모르고 계속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사장님, 신종훈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회가 학교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학회 분과위원장들하고 함께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실 텐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2021년도 미래융합교육학회 이제 학술 컨퍼런스가 진행되어지는데 지금 모두 준비를 맡고 있는 우리 이지영 교수님. 네, 회장님. 네, 이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네. 저 사실 카웃을 제 수업에는 거의 필수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퀴즈엔도 이제 워낙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아니 그 얘기 말고 우리 컨퍼런스 이야기. 우리 컨퍼런스 이야기요? 네. 다음 주 26일, 27일 오후 1시 반에서 5시 반까지 4시간 동안 각 이틀 4시간이니까 총 8시간 동안 동계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제가 설문 링크에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또 포스터에 올려놓도록 카톡방에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퀴즈엔 대표 이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 동계 워크숍에서
퀴즈 총정리할 건데 제가 카우다고 또 퀴즈엔하고 비교 분석하고 또 퀴즈엔의 장점이 오늘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퀴즈엔 많이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회원님들 다 말씀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 뵙는 걸로 하고 얼굴 뵈니까 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학회는 한국의 교육을 뭔가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모인 학회입니다. 한 가족이고요. 서로 이렇게 아끼고 함께 가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초대 학회장으로서 이번 새로운 박희태 학회장님에게 이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새로운 집행부에 힘을 주어서요. 이제 좀 더 젊으신 우리 미래융합교육학회 이 리더들이 우리 회원님들과 축이 돼서 글로벌 이 시장에 K헤드로 크게 발돋움할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박남기 총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손 흔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괄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